요즘 재회랑 짝사랑 고민에 대한 상담이 유독 많아졌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게 느껴져서 저번 재회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만들어봤어. 저번 영상과 비교를 하자면 저번 영상은 비교적 이별 초기나 재회병에 걸린 초기에 좀 더 맞는 내용이고, 오늘은 그 단계를 이미 한참 지나버린 사람들을 위한 얘기야. 아무리 마음 비우려 해도 안 비워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다른 사람 만나봐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 상태. 오늘은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을 얘기해줄게. 짝사랑도 오늘 영상에 해당되니까 봐줘. 헤어진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 하려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솔직히 말할게. 그게 바로 연락이 안 오는 이유야. 나는 헤어진 사람들한테 차단한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연락이 왔거든. 그 연락이 왔던 때를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었어. 오늘은 그 공통점을 중요도별로 하나씩 풀어줄 건데, 마지막에 진짜 핵심 방법이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봐. 참고로 중요도란 집착이나 미련을 가진 정도를 말해. 먼저 첫 번째, 중요도 10 중에 10. 절대 안 오는 케이스야. 절대 연락이 오지 않았던 상황부터 얘기할게. 이걸 먼저 알아야 왜 다른 방법이 통하는지 이해가 될 거야. 이 사람이 꼭 다시 내 사람이 돼야겠다. 어떻게든 제외하고 말 거야. 연락 반드시 올 거야.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을 때 감정의 온도가 제일 뜨겁고 의지도 제일 강하고 간절함도 제일 넘치는 상태인데, 신기하게도 이 상태에서는 연락 절대 안 와. 왜 그런지 알아? 간절함이 강할수록 에너지가 거꾸로 작동하거든?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건 동시에 그게 현재 내 손에 없다는 걸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야.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의식은 그 부재를 더 강하게 느껴. 마치 빈 그릇을 보면서 배가 부르다고 느끼려는 것처럼 애초에 구조 자체가 맞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선 행동도 이상해지기 시작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쏟고 있는 거거든? 혼자서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상대방이 연락 온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막 미리 생각하고, 인스타 피드를 보면서 혼자 분석하고,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는 동안 실제 삶은 멈춰 있어.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안 되고, 친구를 만나도 정신이 어디 딴 데 가 있고, 잠들면 꿈에서도 그 사람이 나오는 상태야. 이건 감정이 한쪽에 완전히 쏠려 있다는 신호야. 무서운 건 그 사람도 어떻게든 이걸 느껴. 직접적인 연락이 없어도, SNS 팔로우를 서로 안 해도, 같은 공간에 없어도 에너지라는 건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돼. 집착하는 에너지, 필사적인 에너지, 결핍에서 오는 당김은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야.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더 두게 돼. 이렇게 간절한데 왜 안 되냐고?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된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상태에서 연락이 왔는지 얘기해볼게. 중요도 10 중에 3. 살짝 잊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 헤어진 지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그냥 직감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 왠지 언젠가 연락 한 번 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근데 솔직히 오히려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싶었어. 연락 오면 뭐라고 대답하지 잠깐 생각해봐도 딱히 할 말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렸어. 워낙 다른 게 바빠서 그냥 그 생각 자체가 귀찮아질 정도였어.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 역시 직감이 맞네, 그 정도였어. 기쁘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고 그냥 예상했던 택배가 도착한 느낌. 근데 이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워. 진짜 저 상태가 되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이 옅어져야 해. 다음은 중요도 10 중에 0. 완전히 현재에 충만한 상태.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혼자서도 할 게 많고,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이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인 거야. 이때 헤어진 사람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야. 가끔 같이 가던 동네 지나치면 생각나고, 같이 좋아하던 노래 들리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생각? 근데 그 감정이 금방 사라져. 그냥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는 100이면 100 연락이 왔어. 근데 미련 철철 넘치는 연락으로. 그래서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 이미 내가 훨씬 앞으로 나아간 상태니까 굳이 뒤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선택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냉정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앞에서 말한 두 케이스는 사실 의도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잖아.
진짜 잊은 거, 진짜 행복한 거, 이걸 억지로 흉내낼 수 있냐고 하면 사실 어려워. 가짜 행복, 가짜 여유는 무의식이 다 알아버리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회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 짝사랑을 꼭 이루고 싶은 사람을 위한 방법을 알려줄 거야. 내가 방금 말한 두 가지 상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중요도는 10 중에 6 정도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동시에 근데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있기도 한 상태야.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고 집착하는 것도 아닌 조금 애매한 상태야.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자꾸 먼저 물어보는 거야. 걔한테서 연락 왔냐고. 그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어. 연락이 오면 너무 싫을 것 같다고. 그리고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끔찍할 것 같다고 말했어. 사실 진심 반 농담 반이었는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묘하게 편해지는 거야. 오히려 그 말을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리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창밖에 그 사람 이름이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 그리고 우연히 같이 듣던 노래가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것도 잦아지고 공시성 신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우연히 마주쳤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을 받았어. 그때는 정말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경험을 다시 꺼내서 들여다봤을 때 깨달은 게 있어. 이게 네빌 고다드의 사다리 기법이랑 같은 원리였던 거야. 자, 여기서 네빌 고다드의 사다리 기법을 알려줄게. 이건 믿기 어려운 일을 현실로 만들 때 에고의 저항을 없애는 방법이야. 에고의 저항이 뭔지부터 잠깐 짚고 갈게.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머리로는 상상을 해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잖아? 야, 그거 다 허언이잖아. 현실이었던지 봐. 지금 연락도 없는데 무슨 재회야. 이게 바로 에고가 저항하는 거야. 현재 현실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에고가 감지하고 그 간격을 메우려다가 오히려 더 결핍을 강화시켜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이 기법을 만든 거야. 잠들기 전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상상을 하고 낮에 깨어있을 때는 나는 절대 사다리를 안 탄다고 말하거나 적은 종이를 바라보는 거지. 이게 전부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느 순간 사다리를 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에고한테 굳이 싸우려 들지 말고 그냥 속여버리자는 거지. 잠들기 전 상상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느끼고 깨어있는 낮 동안에는 에고한테 그 반대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에고가 긴장을 풀고 잠재의식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는 그 당시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면 싫을 것 같아. 마주치면 너무 싫을 것 같다고 툭툭 뱉고 다녔던 게 에고한테 보내는 신호였던 거야.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 재회나 짝사랑을 지독하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방법이 이거야. 3단계로 나눠서 말해줄게. 첫 번째, 낮에는 현재에 완전히 몰입해서 살아가. 지금 일상이 공허하고 할 게 없고 그 사람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다 거기로 흘러가는 거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샤워하다가 문득 그 사람 생각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만 보이고 그 시간들이 전부 그 사람한테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로 삶을 채워야 해.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미뤄뒀던 거 그냥 시작해. 운동이든 그림이든 악기든 외국어든. 처음에 억지로 시작하더라도 괜찮아. 헬스장 처음 등록했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러닝머신 30분만 뛰고 온다고 해도 괜찮아.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게 사람이거든.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 한두 시간 동안만큼은 진짜로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야. 그게 쌓이면 하루에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 그 사람한테 허비하고 있던 에너지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거야. 두 번째, 잠들기 전에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상상해. 낮에는 에고가 활발하게 깨어 있어서 현실을 감지하고 저항하거든. 근데 잠들기 직전 의식이 몽롱해지는 그 순간에 에고가 긴장을 풀어. 그 타이밍에 잠재의식이 제일 잘 받아들이는 거야. 낮에는 에고를 달래고 밤에 잠재의식한테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지. 이를 악물면서 제발 다시 만나게 해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다시 만나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한 장면을 떠올리면 돼. 드라마틱할 필요 없어. 오히려 너무 극적인 장면은 에고가 이거 현실이 아닌데 하고 바로 밀어내거든. 그냥 편하고 일상적인 장면 하나 상상하면서 의식이 몽롱해지는 그 찰나에 살짝 떠올리고 잠드는 거야. 세 번째, 이게 핵심이야. 에고가 깨어있는 낮 동안에는 반대말을 해. 연락 오면 귀찮을 것 같다. 마주치면 어색해서 미칠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가 편하네. 이런 식으로. 말로 해도 되고 일기나 메모에 써도 돼.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을 거야.
이것도 결국 재회를 원하니까 노력하는 거잖아. 그럼 에고가 눈치채지 않나요? 좋은 포인트인데 핵심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감정 무게야. 간절함이 잔뜩 실린 상태로 이를 악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별거 아니듯이 툭 그냥 던지는 거야. 감정이 빠진 말은 에고한테 그냥 현재 상태로 인식돼.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게 현실인 척 가볍게 흘리는 거야. 이 방법을 쓰면 이게 무슨 허언증인가 싶고 현타도 올 수 있어. 낮에는 일부러 반대말을 하고 밤에서 혼자서 상상을 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지점이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야. 내가 내 에너지를 정리하는 순간부터 현실은 그걸 따라오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이건 재회뿐만 아니라 짝사랑도 똑같은 원리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매일 그 사람 생각하고 연락 올까봐 핸드폰만 바라보고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태. 이런 간절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어. 낮에는 내 삶에 집중하면서 마주치면은 그냥 그럴 것 같네 쭉 뱉어두고 자기 전엔 그 사람이랑 편하게 웃는 장면 하나 떠올리고 잠드는 거야. 짝사랑도 재회도 결국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그게 전부야.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지금 나는 어떤 중요도 단계랑 제일 비슷한 상태인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용기 있는 양양이들은 오늘부터 쓸 반대말 한마디도 같이 써줘.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도록 그냥 툭 가볍게.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